중요하지만 실제 현금이 얼마나 버냐가 사실 중요하단 말이야. 이 재무 상태를 보면 남아있는 현금 자체가 많이 없어. 현금성 자산이 4천만 원이 맞는 거지? 공장 부지가 가치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자산 가치는 좀 있다 하더라도 차입금이 또 돈 빌린 게 한 350억대. 빚이 350억이라는 그렇지. 거잖아. 하나 더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대표이사한테 대여금이 꽤 큰 금액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120억 정도가 이제 대표이사 대여금 잡혀 있다 보니까 뭐 법인 대출을 받은 거네. 이 돈을 못 갚으면 배명이 되는 거잖아. 이 못 갚으면 문제가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회사는 한국 헬스머신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뉴텍입니다. HDX 편에 나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헬스와 피트니스에 있어서 좋아하시고 관심 많으신 김주영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회계사님은 뉴텍이라는 머신 브랜드를 써보셨나요? 보디빌더만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어쨌든 운동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본 적은 많습니다. 이 뉴텍에 대해서 좋은 시각도 엄청 많은데 안 좋은 시각도 있어요. 중국에서 설계한 거를 그대로 사서 그 중국에서 다 만들어진 프레임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거의 재조립만 하는 거죠. 그런 머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커뮤니티에서 사실 제일 화제가 됐었던 거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셔서 2030 세대들한테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일을 못한다, 약간 저희 커뮤니티도 그 난리가 났었어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의 자랑스러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뉴텍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텍머신을 좀 써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느껴서 미국에 있는 정통적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카페나 유튜브 댓글을 많이 보면 안 좋은 코멘트가 많이 있단 말이지. 지금 다니는 헬스장에서 이제 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 있더라고. 괜찮은 머신도 있는 반면 좀 예전에 나온 머신들은 솔직히 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너가 느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 옛날에 한국 머신 브랜드들을 써본 사람들은 알거든. 뭐 어렴풋이 카피한 제품도 있고 진짜 진정성 있게 카피한 제품도 있었는데, 뉴텍은 내가 봤을 때 셀렉토라이즈 라이프 거를 조금 모방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뉴텍에서 플레이트 로디드는 사이벡스 거를 많이 모방하셨었어. 사이벡스도 라인명이 어드밴스야. 라인명까지 사실 그대로 가져다 쓰신 거거든. 카피어도 욕을 안 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거를 잘 모방해서 성능적으로 안 뒤졌을 때야. 소재 좀 싼 거 쓰고 프레임을 좀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싸고 쉽게 만드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거 써봤는데 해외 머신 브랜드 카피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좀 한 가지 그래도 좋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선이라고 해서 더 오래된 브랜드가 있어. 뭐 미강이라는 데도 있었고 테크노 21이라는 데도 있었는데 파나타랑 독일의 진80 머신을 모방했단 말이야. 전혀 꿀리지 않게 만든 적이 있었어. 프레임이 되게 튼튼해야 되거든. 무게가 높아지게 되면 이 뒤틀려 금방. 개선의 부크레인, 뭐 미강의 파워진, 관장님 사내에서 서로 구하려고 해. 그래서 무겁고 좋은 무진 쓰면 직결감이나 타격감이 진짜 다르다는 게 느껴져. 뉴텍이 완전히 분위기를 뒤바꾼 게 토처야. 대표님께서 진짜 머신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개발을 해오셨는데 신선한 머신이었었어. 그 당시에 출시됐었을 때 SNS에서 피트니스가 붐이었거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뉴텍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토처 머신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고 하면서 더 대중들에게 약간 좀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 뉴텍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정 상태나 이런 건 어때? 작년 기준 2024년 매출은 327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올랐어.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은 하고 있고, 이익은 뭐 한 6% 정도 나오다 보니까 보통 제조업을 봤을 때 10%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는단 말이지. 준수하게 그냥 영업이익은 나오는 것 같아. 이제 악플 중에서 광고비 그만 때리고 그 돈으로 R&D나 해라 막 이런 글들이 많은데, 올림피아나 이제 여러 대회 스폰서도 하시고 여러 이제 보디빌더들 후원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선전비를 쓰는 비용이 매출에 비해서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도 보지만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를 보는 거를 매출총액이라고 말을 한 20% 정도다 보니까 상당히 낮아.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땅덩어리가 사실 미국이나 비교했을 때 되게 작잖아. 시장 자체가 작은데 뉴텍 같은 경우는 돌파구로 내가 알기로는 미국 진출을 진짜 활발하게 한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미국에 가려면은 당연히 배를 타거나 그래야 되니까 운송 비용, 그리고 관세, 여러 기타 비용들이 다 붙다 보니까 마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떤 회사가 획기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금이 얼마나 버냐가 사실 중요하단 말이야.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실제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버는
버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실제 영업이익은 20억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1억 정도 현금을 벌었고 그 재작년에는 16억이었어 현금을.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회계적으로는 나오더라도 실제 현금은 이제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지. 살펴보다가 좀 놀란 거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재무 상태를 보면 남아있는 현금 자체가 많이 없어. 현금성 자산이 4천만 원 맞는 거지? 진짜 현금은 4천만 원밖에 없는 게 맞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번 연도에는 이제 은행에서나 어디든 차입을 해서 돈을 구하거나 신규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 R&D나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게 김해에 또 공장이 있거든. 토지 부지가 있는데 공장 부지가 가치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자산 가치는 그 좀 있다 하더라도 차입금이 또 돈 빌린 게 한 350억 돼. 근데 이거는 진짜 꽤 큰 거지. 그러니까 빚이 350억이라는 그렇지. 거잖아. 이익이 20억 나는데 이자가 사실 1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자만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돌파구가 필요하긴 한 상황인 것 같아. 제조업이 쉽진 않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난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재고를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할 것이고 선제적인 투자들이 이제 불가피한데,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25년도도 이제 작년과 유사하게 매출을 낼 수 있냐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하나 더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대표이사한테 대여금이 꽤 큰 금액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120억 정도가 이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법인으로부터 120억을 빌리신 거잖아. 그치. 뭐 법인 대출을 받은 거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그 재무집부 상에서는 원래 뉴텍 USA라는 자회사가 있었거든 원래. 근데 작년에는 그게 사라졌더라고. 미국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 보면은 이거를 간결하게 하신 건지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 회계나 이런 것들을 볼 줄은 알지만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상법상 어떤 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못 갚으면 배명령이 되는 거잖아. 이 못 갚으면은 문제가 되죠. 네. 네. 근데 이 영업이익으로 이 120억을 갚으면 못 갚는 돈 아닌가? 나 좀 걱정돼가지고 나 좀 너무 놀라가지고 개인이 돈을 따로 벌어서 그걸 갚으면은 되는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자산을 잘 불리셔서 따당 내가 이거 1,000억으로 그럴 수도 불렸지 이러고 공장에 뭐 900을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뉴텍 USA가 23년도에 생기고 미국으로 재 확장을 하셨을 때 뉴텍 완전 풀세트로 깔려져 있는 헬스장이 있었었어. 거기서 좀 이게 횡령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법인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게 내 추측이지 이것도. 법인을 세운다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오래 걸린단 말이야. 축소했다는 거는 사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올림피아 스폰서 비용이 안 비싸. 그 메인 스폰서 1년 하는 게 4억 정도밖에 옛날에는 올림피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 있는 그때만 해도 이제 몇십억을 냈었어야 됐어. 그리고 올림피아도 메인 스폰서 비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선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 비싼 선수들도 있어. 뭐 니거커도 있고 데릭 런즈포드도 있고 한데 키온이나 1위 하는 이런 애들이 상품성이 없으면 돈을 못 받아. 오히려 한국 선수들보다 돈을 못 받아. 광고비 써가지고 머신 좀 프레임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이거는 같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헬스 시장 규모는 좀 파악된 게 있나? 어느 정도 대충 추산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헬스장이 다 찾아볼 수는 없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내 그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 데가 한 14,000개 정도 되거든.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 개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웨이트를 하는 이제 시설을 65%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9,600개 정도 돼. 프리미엄 헬스장, 뭐 저가 헬스장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본단 말이야 업계에서. 그러면 9,600개 3억 곱하고 이 보통 교체 주기라는 게 있어. 매년 사는 게 아니니까 나누기 9를 하게 되면은 추정하기로는 연간 한 3,200억 정도 국내 헬스 머신 시장은 그렇게 좀 추정은 되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다. 3천억이면 어떻게 생각해? 큰 건가? 솔직히 전혀 크지는 않지. 음식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 3조 이상씩 다 가거든.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 랭킹을 좀 보면 1, 2등을 다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수입산, 테크노짐, 라이프 피트니스가 이제 1등, 2등 이렇게 달리고, 뉴텍 앨리스가 일단 한 3등 정도 하는 것 같아. 디렉스가 빠지긴 했는데 디렉스는 사실상 거의 유산소. 오늘 우리는 저항 머신으로만 하는 예. 거지. 그래서 우리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유산소 머신에 관심이 없거든. 아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존슨 헬스텍 그 매트릭스 브랜드를 엄청 큰 가지고 회사죠, 있는 여기는. 노틸러스를 가지고 있는 코어 헬스 앤 피트니스가 그 다음을 따르고, 너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야?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이 해머스트렝스 사이벡스 이게 하나의 그 회사의 자회사인지 몰랐거든. 이렇게 원시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라이프 피트니스 그룹에 있는 브랜드들이 그래도 되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테크노짐 머신밖에 없더라고. 너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테크노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매출이 이렇게 높다는 것도 모르고, 이 회사 지금 매출 한 조단이잖아 여기도. 테크노짐은 이탈리아 회사야. 상장사고 일단 시가총액이 4조 원.
엄청나게 큰 거고 매출이 1.3조야. 영업이익이 1,70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 뭐 존슨 헬스테크 같은 경우 이 매트릭스 여기가 대만 상장사고 여기는 매출이 제일 커. 2.2조 원. 헬스머신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OEM에 여러 브랜드가 여기서 유산소 머신이나 일부 머신을 만들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크지. 테크노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디빌딩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만족감, 안전하게 어떻게 밀어도 안 다치게 만들어. 나는 좀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 테크노진이 지금 매출이 1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가 진짜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거지. 뉴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잘 되면 이 국내 회사가 애국하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아직까지는 게임이 안 되는 게 사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테크노진 같은 경우에도 유럽계 이 사모펀드 쪽에다가 40% 투자 받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잖아. 거기 펀드에서 또 1,500억 투자 받고 돈을 몇 천억씩 쏟아붓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지. EXERP라는 회사가 보통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면에 이제 연결이 되고 예약 결제 멤버십 통합 솔루션을 운영하니까 클럽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좀 운영 효율성을 좀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라이프 피트니스도 사실은 거의 업력이 40년 넘더라고. 6년 전에 그 KPS라는 뉴욕에서 되게 큰 사모펀드가 있어. 6,800억에 인수를 했어. 한 4-5개 브랜드를 보유한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받다 보니까 오랜 업력에 대한 기술력도 있겠지만 그런 서포트를 받는 투자도 사실 한몫했다고 생각해 나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플렉스 피트니스, 유니버설, 너틸러스 그거 다 스타트랙이라는 생소한 회사가 인수했어. 수많은 미국에 있는 전설적인 브랜드를 다 인수한 이 두 회사를 보면 금융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고 유산소 머신을 기반으로 유통하는 회사야. 그 회사들이 결국 이런 회사를 다 쓸어 담은 거지. 얘네들보다 더 머신 좋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었어. 다 망했어. 결국은 이게 생산성이 남아야 되거든. 돈도 남아야 되고 내가 알기로 뉴텍도 중국에서 OEM 하려고 지금 공장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머스트렝스도 그렇고 사이벡스도 그렇고 다 OEM을 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카피해서 만들어. 근데 지금 뉴텍에서 만약에 그거 만들면 중국은 그 도면 넘어오고 하잖아? 옆 공장에서 다음날 만들고 있어. 아 진짜로. 뉴텍에서 300만 원 팔고 150개 팔아. 과연 사람들이 뉴텍을 선택한 만큼 이 가치가 쌓였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지 난 사실 아직 좀 의문이긴 해요. 씁쓸하지만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사실은 3천억이라고 말을 했는데 전 세계 한 뭐 20조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 보니까 해외 머신들을 사실 지금 따라잡기는 어려우니까 포지셔닝을 퀄리티는 적당한데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엄청 싼 건 또 아니잖아 뉴텍이. 그러려면은 지금 이 상태의 재무 상태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 지금 계속 M&A 하고 있잖아 이쪽에. 투자를 할 것 같아.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 피트니스 산업은 좋게 봐. 현재 상황에서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선행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어렵긴 해. 근데 나는 그래도 왜 대표님을 좀 믿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난 리스펙하는 부분 대단하신 거지. 그리고 지금 해외에 그렇게 진짜 나가신다는 거 나 진짜 깊은 리스펙이 있고 외국 애들도 뉴텍을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없는 형태의 머신이었기 때문에 그래. 요즘 뉴텍 머신 평가 좋아. 마이크 소머펠드 이런 애들은 최고의 머신으로 뉴텍 클로즈 그리프를 뽑을 정도란 말이야. 너무 많은 변형을 하시는 것 같아. 조절 옵션이 많아. 안 좋아. 나중에 가면 내구성의 문제도 생기고 관리의 문제도 생기고 대표적인 얘가 호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 머신을 쓰면 놀이기구라고 해. 자연스러운 협응 움직임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신이 당기면 거기에 관절 위치에 맞게 몸이 같이 움직여. 이 머신이 결국 잘 안 됐어. 이상적일 뿐이지 내가 조절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게가 좀 빠진다고 해야 되나?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은 지금 월드스쿨 머신이 대세거든? 유명한 머신들 없어서 못 구해. 우리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컬 있잖아. 가운데 축에 있었어. 지금 회전축이 오른편에 있어서 쉽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잖아. 가운데 축에 있어야지 안정감이 좋고 좌우 뒤틀림이 없을 거 아니야. 관절 친화적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머신들이 그리운 거야. 근데 뉴텍에서 체험에 제일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와이드 풀다운이었나? 견갑의 회전을 되게 많이 쓰는 이렇게 풀다운 머신인데 그런 머신 같은 경우는 무게가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설계 잘못하면. 머신이 진짜 단순히 철덩어리인 것 같지만 저항 곡선을 다 생각해서 만들어. 근데 뉴텍 머신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당기면 무게가 날라. 그거 되게 안 좋은 표현이거든. 근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개선된 버전이 나온 거야. 아 그래? 계속 써보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계속 개선할 생각이 있구나. 뭐 말도 많고 너무 탈도 많았던 것 같아. 뉴텍이 한국 기구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자체 개발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그 큰 해외 기업들은 업력이 50년, 40년 이런 회사인데 이 뉴텍 같은 회사가 사실 그 정도 업력으로 똑같이 따라간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아스나를 써라, 파나타를 써라 이런 말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할 거고 그 피트니스 시장이 올라왔다는 거거든. 분명히 변 대표님께서 그 채널에 나가서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 그 발언 하나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여기 나와주신 우리 피트니스와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김주영 회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